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온 했잖아요. 맞지? 이온은 전자해동으로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렀다. 그지? 그리고 이때 전하를 띠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뭐였다?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땠다? 이온의 경우는 원자마다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오는 마이너스가 되는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오는 전하값이 개수 고정되어 있었죠. 맞지? 오늘 테스트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요게 몇 개나 버려야 되고 몇 개나 얻어오는지에 대한 설명, 암기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중간고사 처음 치게 될 때 그 단원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전기는 1학 중간에 칠 수도 있고 기말에 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화학의 원자는 무조건 1학기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 치는 학교 시험에 해당 범위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부분은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전하라는 것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온의 개념이었다.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기 혹은 전자기라고 하는 영역은 이 이온의 그 전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공부하고, 그 전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전하라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이나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그 원인이 혹은 그 원인이 되는 입자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하라고 한다. 정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현상의 원인이나 그 정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가 전하입니다. 됐죠? 자, 정기적인 성질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우리가 화학할 때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갈게요. 플러스 성질을 띠는 거는 원자핵. 그 중에서도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였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를 띠는 녀석은 뭐다? 전자였죠. 자유전자. 그리고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긴 양이온과 음이온이 우리가 말하는 전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물론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을 하나 더 넣자면 플러스 전하에 양공이라는 개념까지 알면 참 좋아요. 중등에 설명이 안 되고 보통 고등가에 나오는 설명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양공이란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해요. 형왜 네 앞자리 지금 비어있잖아. 지금 네가 전자라 치고 빈자리를 양공이라 생각해보자고. 네가 만약에 한 칸 앞으로 옮겨와서 앉으면 양공은 한 칸 뒤로 가는 효과가 나죠. 맞지? 전자와 양공의 이동이 어떻다? 서로 반대로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빈자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무슨 전하처럼 움직인다? 플러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이런 전하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기력은 우리가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정리해서 발표한 쿨롱 법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쿨롱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힘은 힘인데 전기력이라는 힘은 자, 우리 정전기는 붙어 있을 때만 작동해요? 떨어져 있어도 작동이 돼요? 뭐라고?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야 돼? 1 붙어 있다, 2 떨어져 있다.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도 되죠. 그래서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부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힘이 크기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 10분의 1로 거리가 줄어들면 힘이 100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전하이고 우리 전하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Q거든요. 그 두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왜 전하의 곱에 비례하냐면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가 가지는 성질이고요. 자기가 가진 전하의 크기만큼 남을 밀거나 당길 수 있어. 남을 밀거나 당길 수 있는데 밀든 당기든 그 힘의 크기는 자신의 힘, 전하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 할 때 한번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힘은 서로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라는 전하랑 B라는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A 전하량에도 비례하고 B 전하량에도 비례해야 돼. 왜? 두 힘은 같은 크기거든. 그러니까 동시조건으로 곱하기가 들어가고 떨어져서 작용하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들어가고 비례 상수값 쿨롱 상수 K 딱 넣어주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공식제로 외워주면 참 좋은데 이걸 못 외우더라도 요건 알아야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즉 가까울수록 커진다,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우리 원자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자, 1단원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원자 번호는 뭐였죠? 뜻이? 양성자 개수였죠. 양성자 수니까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다. 그지?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주기라 불렀죠. 맞지? 이 주기율표의 가로 주기는 전자궤도의 껍질 번호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거 기억하죠? 가운데 핵 있고, n 이꼴 1, 2, 3, 요렇게. 요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는 수소, 헬륨밖에 전자가 안 차고, 두 번째 궤도에서는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 차고, 세 번째 껍질에는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차고,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자가 차 들어가는 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자, 요거 봐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니까 요게 Q1의 역할을 하네요. 맞지? 그리고 전자궤도의 껍질 번호다 보니까 얘가 R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뭐다? 원자마다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도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같다 다르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자를 당기는 힘은? 원자마다. 그러니까 원소가 다르면 전자를 당기는 힘은 같다 다르다? 봐봐. 전하량에 따라서 Q1이 바뀌고 주기에 따라서 R이 바뀌어요. 그럼 이 힘의 크기는 원자마다 같을까 다를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데 다르겠죠? 원자 힘은 다르다. 따라서 뭐를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따라서 물질, 특히 부도체 혹은 물질마다 그래서 결국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전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힘의 크기도 물질마다 같게 된다, 다르게 된다, 서로 다르게 된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봐봐. 자, 마찰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 순서가 서로 다른 부도체를 접촉한 상태로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의 차이. 대전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자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의 차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봐봐. A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고.
서로 다른 A랑 B라는 서로 다른 물질로 된 물체 두 개가 있는데, 반듯하게 그려야 돼. 삐뚤어하네. 봐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걸 얘네들을 서로 마찰을 시키면은 A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요렇게 B 쪽으로 뿅 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 이때 A에 생긴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양공이었던 거예요. 전자가 빠져나갔지. 그럼 B에 생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자유전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의 양을 비교해 보면 누가 많다? 플러스가 더 많겠죠. 마이너스가 줄었으니까. 맞지? B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더 많겠네? 전자를 받아왔으니까. 맞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A는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하고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전이란 그럼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뭐가?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된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대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에 아까 대전열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전열은 전자를 읽기 쉬운 물질 플러스부터 점점 얻기 쉬운 물체 마이너스 쪽까지의 순서를 적어 놓은 거고요. 되게 원래 긴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것만 좀 외웁시다. 뭐냐면 요렇게 털류, 명종, 고플, 털가죽, 유리, 명주, 종이, 고무, 플라스틱. 앞쪽으로 올수록 뭐? 플러스. 뒤쪽으로 갈수록 뭐? 마이너스예요. 자, 무슨 소리냐? 봐봐.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마찰시키면 어떻게 된다? 전자는 털가죽에서 유리 쪽으로 움직이니까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랑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어떻게 된다? 종이에 있던 전자가 어느 쪽으로? 플라스틱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조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종이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리 이거 장난쳐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책받침 같은 걸로 머리 막 비비고 나서 확 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쫙 달라붙어서 올라오지. 왜 그렇게 돼? 왜?
우리가 털가죽이잖아, 털가죽. 머리털. 맞지? 그렇게 해서 전자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 그 대전되는 순서를 대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전이 되고 나면 그럼 다시 전기력이란 결국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대전된 물체 사이의 인력이나 청력인데 우리 아까 공식이 뭐였다? 전기력은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였잖아요.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다?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크다? 전하의 부호가 같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고요.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거나 빼기 더하기라는 소리다. 그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반대 전하를 띠고 있을 때는 인력, 스스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전기력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전기를 띠게 된 물체는 계속 전기를 띠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방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방전이라는 것은 공기 중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저지마!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빼들어 갑니다. 누가? 수증기가. 따라서 전자를 넣어주고 빼들어 가기 때문에 대전체는 전기적인 중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방전이라고 합니다. 전기 다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따라서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 여름이 많이 생길까요? 겨울이 많이 생길까요? 언제? 잘 모르겠어. 정전기가 언제 많이 생기디? 여름, 겨울. 겨울. 왜? 겨울에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겨울은 건조하잖아. 건조할수록 정전기가 더 많이 생기고 방전도 안 되니까 그 현상을 나타내게 되겠죠. 또 하나 더. 우리 겨울철에 입는 옷 있잖아요. 우리 옷 여기 안쪽에 뒤집어 까보면은 그거 있지. 옷의 소재가 뭔지 적혀 있는 그 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옷들이 많아요. 겨울철에 우리 패딩 같은 거.
폴리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나일론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코트 있죠, 코트. 코트는 여기에 속하죠. 맞지? 그 외에 이제 와이셔츠나 이런 거 천연 소재, 와이셔츠나 이런 천연 소재 옷들, 비단이나 이런 거는 여기쯤에, 목화는 여기쯤이고, 면은 그럼 봐봐. 겨울철에 입는 옷들의 소재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뭐가 저절로 생긴다? 정전기가 발생하겠죠? 그지?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세요. 자, 합시다. 이제 정전기 유도 들어갈게요. 우리 하이탑 페이지에서는 저기 77쪽 인력, 청력, 세기까지는 배웠으니까 77쪽을 한번 봅시다. 자, 유도라는 말이 뭐죠? 유도하다. 유도하다. 무엇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전기 유도란 정전기 유도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도체에서, 전기 통하는 도체에서 자, 도체, 금속 주위에 대전체가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속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자유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 정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가 금속이야. 얘도 금속이고. 자, 봐봐.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하는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접근하는 거. 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문제는 이 금속을 이루는 거는 우리 양성자들, 즉 양이온으로 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근데 어떻게 된다? 이 전자들이 플러스 대전체와는 인력을 보일까요? 청력을 보일까요? 인력을 보이겠죠. 인력을 보이니까 요렇게 쏠린다는 거죠. 마이너스 대전체와는 인력이 아니라 뭐를 보인다? 청력을 보이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반대편으로 쏠리겠죠. 그럼 이렇게 쏠리면 봐봐. 전자들이 요로 쏠리니까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곳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이겠죠. 그럼 반대쪽 먼 쪽에는 뭐가 생길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 전자 빠져나간 빈자리인 양공들이 한쪽으로 쏠리겠지. 여기에 모인 건 뭐다? 요쪽에 모인 건 자유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봐봐. 플러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같은 곳에는 무슨 극성을 띈다? 마이너스 극성이 생기겠죠. 자유전자가 모였으니까. 그럼 반대편에는 양공이 모였으니까 무슨 극성을 띌까요? 플러스 극성을 띠겠지. 얘는 전자가 여기로 쏠리니까 요 반대쪽으로 뭐가 자유전자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먼 쪽으로 뭐가 자유전자가 모여서 마이너스 극. 가까운 쪽으로는 뭐가 모인다? 양공이 모여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전자가 쏠리고 나면 요 가운데, 이 가운데는 어떻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알겠어요? 가운데 부분은 중성이 되고 양쪽 끝으로만 이동해서 어떻게,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정리가 되죠? 요렇게 크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도체의 양극단, 즉 끝부분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대전을 한다? 어떤 규칙성? 가까운 곳은 대전체 반대극, 먼 곳은 대전체와 같은 극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맞지? 그리고 당연히 누가? 가까운 곳이 더 힘을 크게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인력이다, 청력이다? 인력 우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부도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자, 부도체에서 생기는 정전기 유도를 우리는 조금 특별한 다른 말을 쓰는데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이름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부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분자 중에 극성을 띠는 분자들이 있어요. 분자 구조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입니다. 물 분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여기 산소 원자가 있죠. 여기 수소 원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잖아.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수소의 전자와 산소의 전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는 이쪽에 공유 안 하는 전자쌍이 두 쌍이 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수소보다 산소가 월등히 크다는 거야. 그럼 이 공유 전자는 사실상 누가 가져간다? 산소가 가져가는 것처럼 나타나요. 공유 전자쌍이. 거기에 하나 더. 여기에는 가뜩이나 뭐가 있다? 전자들이 더 있죠. 산소 혼자 쓰는. 그죠? 그리고 수소는 원래 전자가 몇 개 있죠. 수소 원자번호 몇 번? 1번. 그럼 전자 개수 몇 개? 한 개지. 그 한 개가 지금 뺏긴 거잖아, 사실상. 그럼 수소는 원자 핵이 거의 밖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수소 쪽이 무슨 극성을 띈다? 플러스 극성을. 산소 뒤쪽이 무슨 극성을 띈다? 마이너스 극성을 이렇게 띄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의 물 분자가, 자,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는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봐봐. 여기에 있는 물 분자 중에, 좀 크게 그려줄게요. 물 분자 중에, 플러스를 띠는 수소 쪽은 청력을 받겠죠. 왜? 이쪽이 플러스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 쪽은 인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물 분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잠시 요 부분만 좀 그림 좀 확대해 줄게. 자, 여기 봅시다. 그림을 좀 잘 보이게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요. 요 분자가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분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런데 인력을 받는다, 청력을 받는다. 얘는 이제 가까운 게 인력이 더 가깝잖아요. 청력이 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 쭉 흘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전체 부근에서 어떻게 된다? 물살이 휘어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 똑같은 예시로 물살이 흘러내리는데 이번에는 뭐를 갖다 댄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여기 똑같이 물 분자가 있죠? 밀어낼까요? 끌어당겨질까요? 자, 이번은 어떻게 되느냐? 봐봐. 플러스 쪽이 인력을 받겠죠. 마이너스 쪽은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돼버린다? 요렇게 바뀌겠지, 방향이. 아까 플러스일 때랑 반대로 돌아갔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가 멀리 있는 상태죠. 인력을 받는다, 청력을 받는다. 얘도 인력 받겠지. 다른 극이니까. 얘도 이렇게 인력 받는단 말이야. 그럼 물살이 어떻게 휜다? 얘도 끌려 들어가서 휘어 떨어지겠죠, 물살이. 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물질 내부 분자, 특히 무슨 분자? 극성을 띠는 분자의 뭐가 일어난다? 회전을 통해
인력이 커진다, 청력이 커진다. 아우, 다행이다. 크게 안 붙어졌다. 인력이 청력보다 커지므로 얘도 아까처럼 인력을 받겠죠. 인력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도체의 유전분극을 적극 활용하는 예로 뭐가 있냐면, 벌써 지나갔지만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 생일 잔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교실을 꾸밀 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응? 제일 불편하고 아쉬운 거. 천장에 풍선 붙이고 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풍선이 안 붙죠. 스티커치 테이프로 붙이면 떼기 불편하죠. 붙이는 방법이 뭐냐면, 자, 고무 풍선을 대전시킵니다. 어떻게? 친구 머리에 문지르면 되죠. 친구 머리 이거 무슨 재료야? 털가죽이잖아. 고무 풍선과 털가죽을 마찰시키면 풍선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풍선이 되겠죠? 맞지? 우리 천정 있잖아, 천정. 천정벽에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풍선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천정이 어떻게 된다? 아래쪽이 무슨 극을 띈다? 미세하게 플러스 극. 위쪽이 무슨 극을 띈다? 미세하게 마이너스 극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다?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가 생긴 거야. 천정벽에. 요 천정 타일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천정에서 정전기 유도가 돼서 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정에 풍선이 붙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계속 붙어 있을까요? 방전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친구 머리에 대전시켜갖고 갖다 대면 붙는 거예요. 그지?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좀 하세요. 요거 정리 끝나면 이 정전기 유도를 통한 검전기 설명할게요. 자, 검전기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간단한 전기와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보통 맨 위에 금속판이나 혹은 금속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납작한 판때 금속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동그란 금속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금속 막대가 내려가고 금속 막대 밑에 2장 혹은 3장의 금속 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얇은 판을 말해요. 엄청나게 팔랑팔랑거릴 정도로 얇은 막. 우리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실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이용해서. 그리고 얘 말고 요 부분만 금속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가 고무마개와
유리병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도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금속 부분을 보호하고 실험에 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금속판, 금속박. 그리고 여기는 우리 중간이니까 일반적으로 중성을 띠겠죠.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금속막대, 이 금속막대의 역할은 전자이동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금속박은 항상 대전이 되면 2장 혹은 3장의 금속박은 같은 전기적 극성을 띠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속막대를 통해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기 때문에 금속박은 항상 같은 전기를 띠거나 전기를 띠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전이 되면 같은 극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슨 힘? 인력, 청력. 인력, 청력. 같은 극이니까. 그렇죠. 청력을 받아서 요렇게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벌어지게 돼요. 힘이 없을 때는 대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쭉 밑으로 쳐져 있겠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정기를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건 오므라든 거, 이거는 벌어진 것.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의 대전 여부, 즉 대전체가 맞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원래 검정기는 중성의 검정기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자,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을 하면 플러스니까 전자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인력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전자가 위로 올라오면 금속판은 뭐가 된다? 그 자유전자들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금속박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금속박은 양공. 즉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표시를 해 줄게요.
위에 전자가 올라간 만큼 밑에 플러스가 돼서 무슨 힘을 받는다? 얘는 지금 청력을 받아서 벌어진 상태다. 그죠? 그러면 다시 중성인 검전기에 이번에는 뭐를 갖다 대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자. 그러면 전자들이 인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겠죠.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판에서 밖으로 이동하겠죠.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속 박 끝에 전자가 이렇게 쌓일 거고, 그죠? 그러면은 금속판에는 뭐가 쌓일 거다? 요쪽에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운 곳으로 양공이 모여들겠지. 그래서 봐봐.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둘 다 청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벌어지지만, 정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은 전자이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죠. 금속박은 그대로 멈춰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대전체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대전체의 자, 여기 잘 봐봐.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자. 같은 검정기인데, 자, 여기 봐봐. 얘는 여기에 대전된 검세기가 0이겠죠. 맞지? 중성이면 이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오므라져 있을 거잖아. 더하기나 빼기 대전체가 약한 게 들어오면 전자가 올라가든 전자가 내려오든 조금만 움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약한 청력이 남겠지. 그래서 조금만 벌어지는 거야. 자, 여기에 온 대전체가 강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전자가 많이 올라올 거고, 그죠? 마이너스면 전자들이 많이 내려갈 거 아니야. 여긴 플러스일 때, 여긴 마이너스일 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된다? 청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검정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거 먼저 정리하시고 나면 세 번째 거 설명 들어갈게요.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좀 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지금 탑 80 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림이. 혹시나 그림이 이해가 좀 덜 되면 80쪽 봐가면서 새로 정리해보세요. 지금 1번, 2번까지 했습니다. 공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전체면 벌어지고 대전체가 아니면 안 벌어지죠. 그리고 대전체가 약하면 조금만 벌어질 거고 대전체가 강하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문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 사이 간격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겠죠.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지? 하지만 같은 거리에 갖다 놓는다고 봤을 때 강하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약하면 조금만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전체 2가 아니라 강하다 약하다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방금 녹음 잘 됐을라 모르겠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세 번째. 대전체의 극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전체의 극성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검전기를 내가 원하는 전극으로 미리 대전시켜 둬야 됩니다. 검전기에다가 전기 극성을 미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첫 번째는 접촉을 시킵니다. 뭐를? 대전체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접촉시키는 거예요. 갖다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봐봐. 지금 오므라든 검전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을 시키잖아요. 얘가 플러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자가 얘는 많이 부족하죠. 전자가 많이 부족하다다. 그죠? 얘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즉 뭐다? 양전하랑 음전하랑 양의 세기가 같은데 얘는 양전하가 많이 남쪽, 음전하가 부족하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둘 다 도체이기 때문에 얘가 도체이기 때문에 도체에 이렇게 대전체를 갖다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검전기에서 전자들이 대전체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전자 개수만큼 여기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기겠죠. 맞지? 넘어간 전자들 개수만큼 양공, 즉 플러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접촉시킨 뒤에 잠시 후 떼면 어떻게 된다? 접촉시켰다가 이탈시키면, 즉 떼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양공이 생겼죠. 왜? 전자가 그만큼 빠져나갔잖아. 양공이 생긴 검전기가 되는 거야. 즉 무슨 검전기가 된다? 전체가 플러스가 된 검전기가 남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검정기가 되겠지. 자, 하나 더. 오므라든 검정기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을 시킬게요. 그럼 얘는 지금 전자가 많이 남는다는 소리죠. 얘는 똑같은데,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검정기에서 대전체에서 검정기 쪽으로 전자들이 넘어오겠죠. 그러고 잠시 후에 대전체를 이탈시키면 얘는 이제 무슨 검정기가 된다? 전자가 골고루 더 많이 분포된 검정기가 되겠죠. 맞지? 즉 대전체를 금속판에 접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접촉시킨 대전체와 접촉시킨 대전체와 같은 극성의 검정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건 좀 이따가, 요거 가지고 좀 이따 실험할 거라서 이렇게 잠깐 비워놓을게요. 두 번째, 접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지라는 것은 원래 고등과정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기회로나 검정기 같은 녀석을 땅에 연결하는 게 접지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전하가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접지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왜? 지구라는 녀석 있잖아요. 우리 건물 지구에 붙어 있잖아. 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체, 별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그죠? 근데 그 중성으로서의 크기가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큰 0이겠죠. 중성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중성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지구라는 별에 어떤 도체나 어떤 도체들을 연결하면 그 도체의 전하값도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봐봐. 플러스랑 접촉시켰더니 검정기가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랑 접촉시켰더니 마이너스가 됐잖아. 그러면 땅에 연결하면 0이 되겠죠. 저절로. 얘네들도 땅에 연결하면 맞지? 0으로 바뀌겠지. 평균이 되면서 0이 된단 말이에요. 왜? 지구는 무진장 큰 0이라서. 이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세수 조금 우리 밥그릇에 찬물 떠놓고 뜨거운 물 한 컵 부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근데 여기는 어디가 가깝냐,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에다가 네가 뜨거운 물 한 컵 부었어. 따뜻해지나? 안 되죠. 다대포 해수욕장에다가 찬물 한 컵 부어서 차가워지나? 티도 안 나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너무 크니까 조금 넣든지 조금 빼든지 해봐야 티도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래 접지는 요렇게 해가지고 땅과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등에서는 검정기에
대전체를 접근시킨 뒤에 뭐를 시키느냐? 땅 대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접촉시킨 후 금속판에 손가락을 접촉시킨 후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검정기의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검정기 자체에. 그 상태에서 손가락 대는 거예요. 알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중성인 검정기죠. 맞지? 자, 여기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먼저 가져다 댈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운 데는 양궁, 즉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전자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전자들은 최대한 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금속바 끝에 가서 지금 벌어져 있겠죠. 그지? 자,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을 금속판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도망갔던 요 전자들 있죠. 이 전자들이 선생님 손가락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최대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네들은 얘랑 인력 관계니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냥 전자들만 도망가니까 여기 금속박이 오므라들겠죠.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그지? 이렇게 다시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랑 대전체를 치우면 누구만 남아있다? 양궁만 가득 남아있네요. 플러스만 가득 남아있다. 그지? 전자들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전자만큼 플러스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로 남은 검정기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자, 중성인 검정기에 요 부분 복습하세요. 내일 어머니한테 그 링크 보내줄게. 알겠지? 자,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올라오니까 요 위에 마이너스들이 모이겠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돼서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너무 동그랗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 플러스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을 타고 전자들이 더 들어옵니다. 뭐 하러? 얘네들을 채워주러.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이번에도 오므라들겠죠.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손가락을 대서 오므라든 뒤에 손가락도 떼고 얘도 치우면 이젠 검정기에 뭐만 남는다? 전자들만 이렇게 좀 더 많이 남은, 맞지? 더 들어온 전자만큼 마이너스가 된 검정기가 남겠죠. 자, 요렇게 한 뒤에, 이렇게 한 뒤에 접촉을 시키든지 접지를 시키든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검정기를 만들었잖아. 자, 이 대전시킨 검정기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둘 다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여기는 맞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둘 다 무슨 대전체를,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중요한 거, 움직이는 것은 항상 뭐만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 그죠? 그럼 봐봐. 여기서는 전자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밑에서 전자가, 자, 여기 플러스로도 플러스 검정기인데 전자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얘가 플러스인 이유는 전자가 없이 플러스만 남아서 플러스야? 아니잖아.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잖아요. 전자 남아있죠? 그지? 그럼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서 얘네들을 지우는 대신에 밑에 플러스가 더 생긴다, 덜 생긴다? 더 생기겠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플러스가 더 생기니까 요 다리는 아까보다 더 벌어지겠죠. 맞지? 플러스가 더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전자가 올라와야 되죠. 플러스니까. 그러면 요 전자도 올라오고 요 전자도 올라오면 얘네들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겠네요. 얘네들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벌어지겠지. 얘네들은 오므라들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둘은 마이너스를 갖다 댔으니까 전자들이 내려와야 되죠. 맞지?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내려온다는 말은 위에 플러스가 더 생기는 대신에 얘랑 얘가 채워지겠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죠. 맞지? 마이너스가 내려오면 밑에 마이너스가 더 생기잖아. 위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지죠. 맞지? 자, 요거 두 개를 정리했더니 어떤 결론에 다다랐다? 대전시킨 검정기에 대전체를 접근을 시켰더니 검전기와 같은 극성.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중에 같은 극성이었던 거 뭐? 1하고 4번 케이스죠. 어떻게 된다? 더 벌어졌죠. 그리고
2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 검정기와 대전체가 서로 다른 극성일 때는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었죠. 알겠어요? 자, 이것처럼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 그럼 정리. 자, 요거 뒤에 하는 겁니다. 자, 검정기로 할 수 있는 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대전 여부. 대전치인지 아닌지. 두 번째, 대전의 상대적 강도 비교. 맞지? 세 번째는 대전체의 극성. 맞지?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것. 요거는 요거 다음에 적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 실제 전하량이나 실제의 정확한 전자개수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즉 전하량, 전자수, 양성자수 같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지? 자, 필기.